오늘 김신애의 인물책에서는요, 네,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님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는데 정말 저는 사람이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한 인물을 우리가 책을 보듯이 정말 이분이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재조명하는 그런 방송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인물책의 첫 주인공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님 께서 살아오신 이야기를 오늘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지금 60 중반인데요. 60 네. 중반들이 살아왔던 것들이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죠. 네. 50년대, 60년대에 초등학교,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했었죠. 국민학교 시절 보내고 중학교 시절 보낼 때까지 70년대까지만 해도 다들 어렵게 네. 배고픔 이렇게 그런 세월을 겪었으니까 그래서 보릿고개를 겪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지가 않아요. 몇 년생이시죠? 저는 58년생입니다. 58년생이시고. 네, 그러니까 50년대 후반생, 60년대 초반생들 뭐 이런 세대들 다들 그리고 50년대 전반생들 네. 다 같이 해서 보릿고개라는 게 뭔지를 아는 그런 세대들이죠. 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제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해나가는 그 모습들을 또 직접 아주 가까이서 봤던 사람들이죠. 자기 가족 중에 형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누님 이런 분들이 결국은 고도 성장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 직접 네. 이렇게 돼서 봤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박정희 정권 후반부에 네. 저희들이 이제 학창 시절 어렸을 때 보냈기 때문에 대학교. 그런 과정에서 이 민주주의 인권이란 부분도 네. 직접적으로 이제 겪고 그래서 독재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가졌었고요. 의원님 지금 많은 사실은 그 당시에 어쨌든 그 독재에 맞섰던 사람들 중에서 정말 그래도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가야 되지 않아라는 의식을 가졌던 사람들과 지금 그냥 운동권으로서 북한에 충성하고 북한을 찬양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드러나는 시대 같아요. 그 대학 시절에는 구분이 됐을까요?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네. 운동은 그렇게 오염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에 이제 광주라는 그 비극을 겪고 나서 네. 80년대 초반 중반부터 이거 우리는 뭔가 노선이 좀 더 필요하겠다. 네. 분명한 이념이 필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뒤에 이제 주사파들이 거기에 지금 네. 그 주체 사상에 끼어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사파들이 80년대 초반 중반부터 이제 크게 이제 번창을 하게 되는 네.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결국 그러면서 학생 운동은 학생 대중으로부터 이제 점점 멀리 떨어지는 거죠. 학생들이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꾼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다. 민주화라는 것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쉽게 공감할 수가 있었지만은 8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거기에 이념, 주사파라는 이념이 들어가니까는 저건 뭐야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이제 학생들과 대중과 유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네. 학생은 학생들대로 별도로 이제 아예 따로따로 떨어져 나가는 이런 네. 현상들이 나타나고 바로 이제 그런 아주 안 좋은 모습들 보인 것들이 지금 예전에 그런 운동권에 일시 있었던 그런 것들을 계속 연장선 속에서 살아오면서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자기는 세상이 안 바뀌는 예전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주사파적인 시각만 네. 가지고 이렇게 세상 살아본 사람들 바로 이제 그것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운동권에 대한 평가도 아주 이제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고 네. 잘못된 것들이죠. 저희가 멸치와 콩나물 팁인데 이 붙이면 멸콩이거든요. 그렇죠. 예, 멸콩. 사실은 멸공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예. 이제 유쾌하게 표현한 건데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정말 공산당 그리고 정말 이 자본주의와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세력을 오히려 망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 물론이죠. 시절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주사파로 어른이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또 의외로 거기서 순수하고 착한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주사파 공산주의 이념이 들어가서 이 망가진 분들과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정말 어렵게 만들고 있는 분들과 그분들 중에 그래도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고 또 다시 접근해야 되나 이런 것들 북한에 대한 생각들을 들어보면은 금방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넌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그렇죠. 하면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리고 김정은과 김일성부터 쭉 내려오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북한이 현재 좀 움직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북한이 가지고 있는 북한의 지상 목표나 대한민국의 네. 적화 통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목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금 맞서 싸울 거냐 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면 나오네요. 예. 본인의 정체성이 나오네요. 그렇죠.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리트머스 시험지는 딱 그거 하나로서 그냥 저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북한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분들은 같이 갈 수는 없는 거네요. 물론이죠. 네. 전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양보를 해서 뭐 그래도 북한도 북한 나름대로 뭐 있겠지 뭐 하고 네. 이런 정도로 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옹호가 아니라 그냥 소극적인 지지에 머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윤미향 같은 경우는 네. 그 제일동포 조총련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동조를 했던 것이죠. 그것은. 그렇죠. 근데 그것과는 별도의 움직임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래 윤미향이 그 행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것도 네.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거죠. 저희 세대들이 이제 진짜 궁금한 건 그 시대에 저는 이제 연세대 거기 성산동에 살아서 연세대 지나가면 항상 이렇게 체류탄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네. 엄마 왜 이렇게 맨날 데모를 해요 이러면서 이제 지나갔던 어린이인데 모르잖아요. 그 시대가 네. 무슨 일이라는지는 책으로만 알고 이렇게 전달되는 것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들은 너무 위험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알려줘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들 비판할 때 많이 나오면 586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586 그리고 그 이하 뭐 486, 386 세력들 쭉쭉 나오는데 그런 흐름들이 보면은 다 노골적은 아니지만은 바닥에 깔고 쓰고 있는 것들을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기자도 내용들을 조금 알고 쓰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네. 기사 쓰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면은 그냥 네. 느낌으로 이렇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고 대부분 그 추측이 맞습니다. 네.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양극단에 지금 가 있는 시대 속에서 아까 정말 어려운 시절 그래도 경제 부흥을 겪으셨고 또 민주화를 다 겪으셨고 또 그 정점에 또 심재철 의원님은 계셨잖아요. 아까도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저희가 앞방송하고 이제 나가면서 같이 이렇게 마주했는데 위화도 해군, 위화도 철수 이런 것처럼 이 실제로 서울역에 대해서 그때 운동권이셨을 때 그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재철 의원님은 또 민주화에 앞장 서셨던 분이고 또 그 이후에 또 이런 것들은 아니구나 해서 또 어떤 결심들을 하신 게 있는데 그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서울역 회군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회군은 아닙니다. 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은 이성계가 진군을 하다가 방향을 틀어서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네. 목표 지점을 가다가 돌아온 건데 그럼 당시 1980년 봄에 서울의 학생들은 그랬느냐?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네. 정권을 쥐겠다라고 해서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단지 대한민국을 민주화시켜라. 왜 빨리 정치 일정을 밝히지 않느냐. 그래서 민주화 투쟁의 일환으로서 했기 때문에 회군이라기보다도 단순한 철수라고 봐야 돼요. 네. 서울역 철수였고 그리고 회군을 했다면은 그때도 저희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아주 어렵게 이런 사항들을 검토를 했겠죠. 네. 우리가 무장을 가지고 있고 그 무장들을 가지고 접수를 해서 갈다가 방향을 트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회군을 하면 또 다른 목표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없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회군이 아니었고 단순히 거기서 민주화를 위해서 모여서 항의를 하고 거센 이 분노를 표출하다가 좋다 그렇다면 철수하자라고 해서 철수했던 것인데 왜 철수했냐면은 네. 학생들이 그때 굉장히 피해가 크게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수부대가 효창구장에 이미 진주하면서 출동 준비를 이미 다 마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네. 한강도로들에서 계속해서 군부대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첩보들이 계속 또 들어오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었고 그리고 그에 반해서
아예 저 군경 계엄군들은 막강하게 버티고 있고 그걸 맨손으로 지금 뚫고 계속해서 이 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같고 네. 그리고 이미 낮에 버스 한 대가 진격해가지고 경찰이 한 명 죽고 현장에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다 의견들이 들어오고 해서 이런 상황들에서 계속해서 밤 시간이 되는데 어두워지면은 벌써 이런 불상사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 네, 너무 위험할 수 있다. 예, 네. 그래서 이 반드시 이건 지금 유혈 사태가 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런 우려해서 네. 좋다. 다시 우리 또 모여서 싸우자라고 그쵸. 철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님처럼 어쨌든 정상적인 사고 안에서의 민주화를 원했던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물론이죠. 예. 정말 종북 주사파들은 더 치고 나가고 어떻게 유혈 사태까지도 원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마 당시 현장에서도 네. 왜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철수하면 안 된다. 이 좋은 기회를 그대로 살려서 앞으로 진격하고 부딪혀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러나 부딪히다면 그럼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아무런 생각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저는 심재철 의원님 같은 어쨌든 그래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가졌던 청년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되게 중대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주사파들이 그냥 그 젊은 혈기로만 더 했다면 더 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광주에서 그런 참극이 일어났었는데 네. 만일 서울에서 참극이 일어났으면 이거는 광주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더 큰 예, 서울에서 맞부딪고 부딪혀서 거기서 전쟁으로 갔을 수도 유혈 사태가 났었더라면은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네.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이니까 아무도 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네. 단지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당시 군부대 움직임들 그다음에 학생들의 움직임들 네. 일반 시민들은 냉랭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유혈 사태가 날 경우에 굉장히 이제 상황이 아주 심각해질 수가 있다라는 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었죠. 네. 또 의원님 우리 정말 이 자유우파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유승민과 유시민 둘 다 싫어하는데 더 싫어하는 건 이제 유시민 너무 싫어합니다. 유시민은 왜 그러는 걸까요? 글쎄요. 네. 좀 학교 이제 제가 4학년 때 유시민은 3학년이었고 네. 제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할 때 유시민은 서울대학교 대의원회 의장을 했었고 그래서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아무런 의견 차이 없이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같이 네. 열심히 싸웠죠. 근데 어느 순간은 이제 의견들 차이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유시민에 대해서 왜 그러지라고 생각했던 것은 80년 당시 상황에 네. 대해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없었던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철수를 결정을 할 때 마이크로버스 네. 다른 집회 장소가 없어서 마이크로버스에서 한 10여 명의 학생회장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는 이런 얘기를 꺼냈고 이렇게 해서 자기는 진군을 주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과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민이는 그 자리에 회의에 들어오긴 들어왔었지만은 학생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권이 없었던 것이고 그냥 보고 있었던 것이고 네. 이미 결정 나서 이렇게 철수하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잘 됐네요 형님 이렇게 저도 수긍을 했었던 사람이고 네. 그런데 나중에 어느 순간 나는 반대 의견을 가졌었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는 왜 저러지? 아닌데 저건 아니지 왜 저러지? 네. 먼저 그때부터 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시민은 작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재미를 위해 아니면 자기를 영웅시에 만들기 위해 자꾸 속이고 조금 올리고 좀 없던 일도 하는 게 물론 글로선 작가로선 재능이 있는 사람 같긴 합니다. 물론이죠. 예. 글은 잘 써요.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는 왜 저렇게까지 자꾸 이상하게 조금 가미를 하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정직해야 돼요. 네. 잘났든 못났든 그래도 거짓말이 없이 살아가는 게 네. 그래도 그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네. 최소한의 해는 끼치지 않는 거지. 네. 그래서 거짓말은 하지 말자라는 네. 게 저는 그게 늘 네. 평소에 해야 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네.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 거짓말은 하지 말자. 네. 심재철 의원님 저도 오래 배웠는데 항상
정말 그냥 정직하시고 성실하시고 그냥 말한 게 다인 삶을 살아 오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겸손하시고 왜냐면 그래도 국회 부의장까지 하시고 5선 의원이신데도 그냥 저 좌파에서 원하는 건 우파의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 막 구태고 막 권력적이고 이러길 바라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좌파의 국회의원들이 초선인데도 벌써 한 6선 한 사람처럼 권력을 부리고 김남국 보세요. 예. 근데 잘못 괜히 이렇게 프레임을 걸었지만 실제로 제가 만났던 많은 우리 우파의 국회의원들은 되게 성실하시고 정직하시고 그렇거든요. 아, 그럼요. 예. 네, 그런 면들이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심재철 의원님 이제 여러분 요즘에 MBTI라고 그 저는 상담을 하고 심리학자였는데 그 MBTI 검사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 MBTI 검사 기억 안 나시죠? ISTJ입니다. 네, ISTJ는요 사실 세상의 소금형이라고 부르거든요. ISTJ. 네, 그래서 세상의 소금형 그리고 헌신하고 당을 위해서도 사실 저는 알고 있는 게 안양에서 계속 계속 활동하셨지만 아예 당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안 있는 게 당을 도와줄 수 있어 해서 한번 비키신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진짜 희생 그리고 지금 자기 자리만을 위해서 지금 이재명 보십시오. 자기 자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저런 것과 너무 비교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저 단식하고 있고 저 이재명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저 양반 단식하는 게 이유가 없잖아요. 네, 이젠 끝났지만 예, 왜 단식을 하는지 보통 단식을 하면은 투쟁 방법 중에 마지막에 쓰는 가장 극한적인 방법입니다. 네. 단식은 내가 곡기를 끊는다, 나 스스로 죽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아니면은 갈 곳이 없다. 예, 죽음이 아니면은 이것을 이뤄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간절한 강력한 표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건데 네. 이 양반은 출퇴근 단식했잖아요. 자기야말로 진짜 예, 그게 무슨 단식이에요? 말이 됩니까? 단식에서 느껴지는 결기가 없어요. 쇼만 있지. 예, 그래서 지금 제 양반 지금 단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폼만 네. 이렇게 지금 얻으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단식을 통한 결기라는 게 저는 지금 느껴지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단식을 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기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고도 안 되는 최후에 쓰는 마지막에 그야말로 궁지에 몰려서 최후에 쓰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김영삼이 그 단식을 해서 한 20일 정도 단식을 해가지고 결국 민주화의 물꼬를 터서 뚫고 나가는 거잖아요. 진정성이 있었죠. 네, 그런 건 마찬가지인데 이 양반은 그게 아니고 근데 그런 진정성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니까 그냥 멀거니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왜 저래? 뭐 때문에 저래? 예. 네. 왜 저래? 네. 근데 이제 주말에 수사 갔는데 도장을 안 찍고 나왔대요. 증거로 채택이 안 되게 하려고. 자기가 일단은 네. 소환을 했는데 갔으면은 수사를 받겠다는 의지인데 자 진술서를 쓰고 이제 상대방이 검사가 진술서를 작성을 네. 하고 그걸 쭉 보고 뭐가 잘못됐으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내가 발언하지 않았는데 이건 이렇게 지금 발언 적혀 있는데 이걸 네.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진술사가 이렇게 얘기를 적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진술이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고쳐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해놓고 기껏 해놓고 마지막에 나 도장 안 찍는다. 따라서 그건 내가 인정 못하겠다. 무효다. 그냥 완전 꼼수죠. 예, 완전히 꼼수예요. 네. 그러려고 단식한 거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프다는 핑계를 대려고. 그래서 결국은 방탄용 단식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민주당입니다, 진짜. 그런 사람의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정말 이재명 대선 캠프에 있었던 사람도 이재명을 안 찍었대요. 예. 그런 정도의 지금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있는 게 진짜 대한민국의 좀 안타까운 현실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어쩌다가 네. 이제 그런 분이 네. 제1야당의 대표가 돼가지고 더구나 또 대선까지 노려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사람. 너무 그리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아이고 참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네. 지금 저도 그냥 자다가 깨서도 어떨 땐 감사한 건 그래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아니잖아. 다행이다. 이렇게까지 이 국민들이 정치를 생각 안 하게 해줘야
정말 정치인들이 잘하고 있는 아, 그럼요. 거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심재철 의원님 이 인물책에서 모시고 뭐 많은 얘기 나누고 싶지만 또 의원님 또 바쁘신 분 모시고 저희가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많은 분들 지금 구독자님들한테 또 심재철 의원님이 향후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떤 거에 최근에 관심이 있으신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은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전부 다 정상화시키는 작업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왜곡이 됐었거든요. 네. 뭐 대북 관계에도 그랬고, 그리고 세상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최근에 지금 홍범도 논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네.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외교적으로도 중국에 대한 우리들이 자세들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 세계를 향해서는 어떻게 자세 잡아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한민국이 가져야 될 그 국격이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네. 문재인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상화 시켜야 되는데 그동안에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을 뜯어고치지는 못한 것이죠. 네. 작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해야 되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좀 바로잡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게 법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게 지금 안타까운 입법부가 현실입니다. 지금 너무 우리 쪽에 국회의원들이 너무 그렇죠.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이 너무 네. 숫자가 적고 그렇기 다수당이 때문에, 됐고 민주당이. 예,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이제 내년 4월달 총선에서 네. 좀 바꿔져야 된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잡고 그동안에 잘못된 것들을 정상화시키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의석이 확보가 돼야 된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예. 과제네요. 바로 이제 그런 점들을 저도 꿈꾸고 있고 네. 제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제 인생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이제 사실은 경험이 많으시고 또 그 안에 정치라는 게 갑자기 어디 유명해져서 무슨 자기 분야에서 의사를 잘했다고 딱 온다고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그 바둑 기사셨던 조은현이라는 네, 분이 예.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예, 근데 예. 정치인으로 되면서 사람들이 왜 별 활동을 안 하시지?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체감을 하면서 정치를 잘 하시는 분, 정치를 잘 아는 분들이 포진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김부자, 네. 최희준, 네. 방금 얘기하신 네. 조훈현. 조은현. 네. 각 분야에선 탁월하셨던 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정치 바닥에 와서는 발휘를 못하는. 예, 그 역량들이 발휘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서로 다른 분야거든요. 그 그리고 왜 그런지 한번 좀 여기서 20 몇 년을 보내셨잖아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각 분야의 전문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기도 여기 나름의 하나의 커뮤니티잖아요. 따라서 그렇다면은 이 바닥에서 커뮤니티에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해당 분야에서 성장했던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어렸을 때 계속해서 그 노력을 그 방법만 안 해요. 발휘를 해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정치 쪽에서도 정치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하려면은 정치 쪽에서도 나름대로 여기에서 쭉 성장을 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바꿔 새 것이 좋은 거야 네. 라는 것 때문에 무조건 저 다선보다도 초선이 더 좋아. 무조건 바꿔 이런 식으로 시기에. 예, 이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역량 있는 인물들이 고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러나 결국은 이것도 어느 한 분야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바닥에 내공이 충분히 쌓여야 된다. 내공. 예. 내공이 한순간에 결코 생기는 게 아니라 고통도 아, 받고 다치고 그럼요. 또 이겨내고 예. 예. 그 우리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님께서 정말 뭐 많은 패스트트랙 때도 고생하시고 수많은 일 하셨지만 이제 돌이켜 보면 내 정치 인생에 한 세 장면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내공을 키워준 세 장면. 내공을 키워준 세 네, 장면이라. 한 장면도 괜찮습니다. 이게 내가 정치를 오래 이제 해오면서 후배들에게 그래 나는 이런 일들이 나를 성장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 라고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정치를 하다 보면은 네. 굉장히 이제 유혹들이 꽤 좀 있거든요. 이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저쪽으로 가면 뭐 하더 괜찮을 것 같고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러나 자기가 했던 그러나 그럴 때마다 평상심을 다시
되찾는 거. 그래가지고 이게 올바른 길이다. 그래서 그 바른 길을 찾아 나가는 게 그게 썩 그렇게 쉽지만 않거든. 끊임없는 이런 그쵸, 유혹이란 유혹이 게 있으니까요. 있고, 네. 그래서 그 유혹을 어떤 식으로 스스로 단절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일단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만이 자기가 한 길을 쭉 올바르게 갈 수가 있다. 네. 그리고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윗사람한테 좀 잘 보일까라는 보통은 네, 대체 그런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예. 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이것이 올바른 길이고 이것이 우리 유권자들을 위한 길이다라는 그런 뚝심으로 가다 보면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거. 네. 그게 되게 어렵고 좋은 길이지만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그냥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지만 저한테 어떤 회장님이 시민단체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김신혜는 이 판에서 제일 아부를 안 하는 애야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띠용했거든요. 네. 아부를 잘하는 애야도 저기지만 아부를 제일 못하는 애라니까 너무 안 하고 살았나? 그런 걸 왜냐면 정치인들은 좋아한대요. 아부를. 없던 말이라도. 근데 전 항상 충원을 하고 이왕이면 이렇게 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쓴말을 하는 애인 거예요. 그래서 좀 미움도 받아요. 세상에 네. 아부가 아니라 네. 그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 싫지 좋은 않죠. 얘기를 하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건 누구나 좋아하죠. 예, 그건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네.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 지금 김 대표님께서도 아부를 안 하는 그런 네.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런 점이 저는 굉장히 난 소중하고 그리고 바로 그게 남들이 모두가 다 그래 맞아 저 사람은 저게 그래서 진국이야 라는 이 평가들이 저는 하나씩 쌓인다고 봅니다. 진국은 멸치죠. 그래서 왜냐면 멸치 국물을 우려내듯이 예. 멸치가 하나 모여 있을 때는 사실 국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자신 스스로의 많은 멸치를 모으면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도 이렇게 구수함이 나오네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죠, 저는 예. 의원님한테 그런 것들을 배우고 오늘 되게 오히려 반대로 희망이 생깁니다. 예, 저는 감사합니다. 지금 아부를 배워야 되나 정말 이거 아부 과정을 가서 어떻게 입에 속에도 없는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아니다. 모든 것은 꼭 누구를 알아주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당당하면 당당한 길을 그냥 가면 되겠다 그럼요.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 총선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많은 다수당이 되기를 진짜 바래요. 이제 정말 그걸 위해서는 공천이 정말 잘 돼야 되는데요. 그렇죠. 공천이 잘 됐을 때도 겪으셨을 거고 정말 공천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것도 겪으셨을 예. 거잖아요. 그 내공에서의 정말 이번 내년도에 정말 총선 공천이 어떻게 가야 한다라고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우선 당장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뭐 100여 석으로 지금 확 위축되어 버린 게 바로 네. 공천 때문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뭐 그럭저럭 뭐 아주 잘 나갔었는데 한두 달 남겨두고 공천에서 막 망가져 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공천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네. 그리고 공천을 제대로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래 과연 저 사람이 그 지역에서 과연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판단하기 힘든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기준들 좀 세울 필요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당선 가능성이에요. 당선 가능성. 네. 예. 그래서 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다른 역량은 없지만 구르는 재주 하나만 가지고도 당선이 당선될 수 있는 있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다니까 그 당선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그래도 우선은 제일 좀 네.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쨌든 당선되고 과반을 차지해야 그 다음에 일을 해나갈 수가 있을까요? 네. 그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중요한 이제 얘기입니다. 그 외에 이 공천에서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손해 봤던 것들은 이미 잘못된 역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네. 것들 조금만 뒤져보면은 뭘 안 해야 되겠다, 뭘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알 수가 과거 있거든요. 역사에서의 백서를 다시 봐라. 예, 그러면 네. 뭐 금방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진짜 맞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선 가능성. 그 당선 가능성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당선 가능성이라는 하나로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후보들을 선택을 하고 했으면 네. 하는 건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게 그게 지금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역에 이 사람이 제일 당선 가능성이 높아 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연습을 많이 해서야 아니면 이 사람은 뭐 때문이야 이 사람은 인지도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 그래서 선거운동을 많이 안 해도 이미 표가 있어. 아니면 이 지역은 충청도 표가 많아서 충청도 출신이 유리해. 그런 것들을 이미 공천에서 많이 반영을 했겠지만 그 시기 막 욕심 부리는 사람, 그 다음에 짬짬이 공천, 그 다음에 또 막 동공천 이번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이미 왜냐면 몇십억 갖다 준 것만으로 올라가는 사람 그런 일들이 뭐 좌우 할 것 없이 그런 게 국민들이 알게 됐을 때는 이제 정치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다 요소들을 이번에 잘 해서 예비 후보들을 상대로 해서 그 지역에서 몇 군데 톡톡톡톡 점검해보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여론조사를 해본다든지 사람들이 네.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그 사람은 깜이 돼 안 돼. 네. 그리고 그 사람은 뭐 어때. 평판. 지역 내부에서 평판이 다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캐치하는 거.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단순히 쌓이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오래 하셨던 분 중에 오히려 더 안 좋은 게 많아진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 지역마다 이슈가 그럼요.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의 심재철 우리 국회 부의장님 모시고 얘기하다 보니까 꿈이 생긴 게 정말 국회의장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 이 우파와 또 국민의힘은 하나하나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 강점을 특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쪽에 다선 의원이 많이 없는 게 저는 너무 속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그리고 또 이제 상대가 이재정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우파에서 많이 싫어하는 아유 여기 하나는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그러나 안양은 간단한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세가 우세하고 또 이재정만 해도 저 아는 청년들도 우파인데 다 이재정 밑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만큼 막 거기서 막 사업하는 애들 불러다가 청년들 챙기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다 함께 힘을 모아서 꿈이 있어야 같이 이 선거운동을 하고 함께 신나거든요. 그러면 심재철 의원님을 안양에서 우리 당선시키면 국회의장 만드는 일입니다. 이런 한 분 한 분, 왜냐면 이제는 그 300석에서 우리 쪽에서 정말 150석을 만든다, 145석을 만든다 했을 때는 그 한 분 한 분이 진짜 다 전사시잖아요. 물론이죠. 네, 그 전사들을 우리 국민들이 직접 애써서 정말 함께 만들어내는 그런 저는 2023년, 2024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정말 감사하고요. 또 국회의장님 되셔서 한번 또 모셨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멸치와 콩나물 우리 구독자님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제 이제 선거구가 경기도 안양 동안을이라는 곳인데 안양은 선거구가 3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안양 동안을이라는 곳인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멸치와 콩나물도 앞으로도 많은 애청자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쭉쭉 커나가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콩나물처럼 쭉쭉 커나가서 멸치 국물처럼 진하게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네, 심재철 우리 전 국회 부의장님이 저한테는 정치 멘토세요. 항상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요즘엔 어떻게 지내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선거 나가려고 할 때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되게 쓴소리를 해주시지만 그게 저는 실제로 저 떨어졌고요. 예. 그러나 항상 이렇게 마음으로 아껴주시고 충원해주시는 이런 어른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진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이런 세대들이 잘 이어갈 수 있게 분명히 해주실 수 있는 어른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큰 관심으로 다시 한번 심재철 우리 전 국회 부의장님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 멸치 콩나물의 힘으로 다시 입성하시고 입성 후에는 의장님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멸치와 콩나물 TV 오늘 김신혜의 인물책 첫 편에 나와주신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